아는 만큼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물론 미국 주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장 투자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성윤수 어웨어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종목 소개에 앞서서요. 돈나무 언니라고도 불리는 캐티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1분기 포트폴리오 특징주를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로 알려진 캐티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인데요. 작년 미국 기술주 급락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 하면요. 혁신주 가운데서도 성장주를 주로 담고 있죠. 매출이 나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현재 실적보다는 먼 미래 기대를 반영한 성장주는 금리 상승기에 취약합니다. 직격탄을 받는데 자, 이번 1분기 편입 편출 종목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편입 특징주부터 보시면 1위가 테슬라입니다. 자, 2위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올랐고요. 3위는 미국 스트리밍 기기 또 셋탑박스 제조사인 로쿠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4위 기업에는 UiPath가 올라와 있네요. 기업의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고요. 5위에는 소피파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소피파이 또 잘 아실 텐데 이커머스 기업인가요? 네,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아마존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이베이를 제치고 아마존의 유력한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소피파이가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편출 종목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분기 가장 큰 규모로 매도한 종목은요, 정밀 유전의약품 개발하는 바이오테크인데요. 빔 테라퓨틱스. 네, 그 뒤를 이어서 보유 전략 내답한 암, 또 면역질환 세포 면역 치료 의약품 개발사인 페이트 테라퓨틱스가 있고요. 자, 3위로는요. AI 기반 신규 API 발표한 어도비도 전액 편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버게이트 3월에 청산 결정됐던 암호화폐 전문은행이죠. 실버게이트도 편출했고 또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도 보유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1분기 편입 편출 종목들 확인해 보고 오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캐시우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좀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들에 집중하는 모습이 네. 여전히 드러나고요. 대표적으로 쇼피파이는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에 대해서 예상한 걸로 같고 코인베이스 매수는 이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6분기간 계속 비중을 줄여왔는데 주가가 2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를 했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스타트업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증권 같이 네네. 주식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유명 월가 투자자들의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3F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은 캐티 우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선도적인 팹리스 반도체 회사인 AMD입니다. PC 그리고 게이밍 콘솔 그리고 데이터 시장에 CPU와 GPU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사업 내용 바로 이어가 주시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네. 및 그래픽 처리 장치 GPU죠. 데이터 처리 장치라고 이제 DPU라는 것도 만들고요. 이제 자일링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필드 프로그래밍 가능 게이트 어레이라는 것도 만들고요. 데이터 센터용 적응형 시스템 온칩, 그러니까 SoC라고 불리는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제품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거나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데요. 네. 개인용 컴퓨터용 CPU, CPU와 GPU를 통합해 놓은 그 가속 처리 장치인 APU 그러한 칩셋들을 만들고 또 그래픽 전용 디스크리트 GPU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픽 전용 처리 장치인 GPU 또 반주문형 SoC 제품 및 개발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사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네. 반도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제공을 하는 개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Embedded CPU, GPU, APU, FPGA 및 적응형 SoC 제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AMD가 CPU와 GPU를 다루는 만큼 CPU의 강자인 인텔, GPU의 강자인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좀 노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현재 반도체 겨울이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만 AMD의 경우 월가의 실적 예상치보다는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매출이 230억 달러를 기록을 했으며 매출 총이익은 1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인텔이나 삼성같이 직접 반도체 제조를 하지 않고 네. TSMC나 삼성 파운드리에 위탁 제조를 맡기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덜한 대신에 제조 원가 부담은 있는 편입니다만 지난 1분기 기준 매출 총이익률이 44%로 양호한 수준, 그러니까 전 12개월 대비 4%가량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AMD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투자 포인트는 인텔과의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네. 인텔은 현재 IDM, 이제 Integrated Device Manufacturing 2.0이라는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반도체 칩의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타사의 칩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게 왜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한 것이냐?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기대하기 위해서도 이긴 하지만 이제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네.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생산은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장비 한 대가 수천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놀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동률을 무조건적으로 높여야지 원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 인텔은 자사의 뛰어난 CPU 성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반도체 생산에 드는 어마어마한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었지만 이제 AMD의 CPU 제품들이 인텔보다 더 뛰어난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네. 이제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단가를 보면은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 AMD의 ASP가 인텔의 ASP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는 가격은 물론 판매량에도 영향을 주어 놀고 있는 생산 라인을 외부 팹리스 업체, 그러니까 뭐 퀄컴이나 삼성이나 아니면 반도체 스타트업들 네. 이런 팹리스 업체들에게 쪼개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인텔이 반도체 설계는 AMD에 밀리고 반도체 생산에서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인텔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적자를 탈출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 설계도 잘하고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TSMC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회사 DNA에 그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텔은 1900년대 중반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타사의 그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 본 이력이 없고 그래서 보통 업계 관계자들이 말하는 그 네네.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 네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텔과의 경쟁 우위가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네. 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되었던 AI 관련입니다. 네. 그래서 CPU와 GPU를 통합한 데이터 센터용 제품인 MI300이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조금 어느 정도 대체할 수 네. 있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최근에 또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AI 붐에서 엔비디아를 놓쳤다면은 마찬가지로 GPU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AMD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적 이슈로 인해서 AMD GPU를 엔비디아의 GPU만큼 AI 훈련 및 추론에 활용하는 것이 약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특히 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렇죠.
최근 관련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업계가 점점 AMD GPU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는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딱 공부 모드로 저희가 듣게 됐는데요. 투자 포인트, AMD 투자 포인트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CPU 분야에 있어서는 인텔과의 경쟁 우위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AI 관련해서 CPU에 GPU 이렇게 같이 통합되어 있는 MI3000에 대한 말씀을 짚어해 주셨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도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뱅크, 골드만삭스 등 이제 들어보신 모든 유수의 유명 월가 투자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이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이들이 계산한 적정 주가의 평균값은 102.68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오히려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인텔과의 경쟁 그리고 현재 반도체 겨울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관련해서 AMD의 이제 GPU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주가 수준이라고 목표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2%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08달러 선에서 거래에 마쳤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AMD에 대한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AMD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신 성윤수 어웨어랩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